자, 2번 봅니다. 2번. 이번에 밀양의 농지를 낙찰받으신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혹 다음번 이 건이 나오더라도 선생님 주변 분들 응찰하지 마시라고 문자 드립니다. 이래 왔어요. 그래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저는 남지에 거주하는 창녕 남지입니다. 남지에 거주하는 장중기라고 합니다. 평소에 원장님의 유튜브 방송 애청자인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농지증을 의도적으로 발급해주지 않는 면이 있어 제보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2019 3573입니다. 혹 다음번 이 건이 나오더라도 선생님 주민들 응찰하지 마시라고 문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내가 봤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밑에 감정서가 붙어 있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아니, 3,400, 3,471만 5천원이죠. 감정 가격이 3,470만 5천원인데, 2019년도 감정했는데, 3,471만 5천원입니다. 제 밑에 보니까, 감정평가서 넣었죠. 자, 그래갖고,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에 붙었어요, 도로에. 이게 위에가 도입니다, 도. 잘 보면 도입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감정은 3,400, 한 3,500쯤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들었다고요? 1차가 왜 2,400입니다. 2,400에 출발돼요. 아까 3,400 얼마인데, 출발이 2,400 얼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한 돈 천만 뺀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빼고 2,400인데, 낙찰을 650에 받았는데, 27%에 받았는데, 요게 지금 농지니까, 농지증 문제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19에 3573. 자, 19에 3573 한번 보겠습니다. 3573. 자, 이렇게 보니까 요거를 받았대. 요걸 받았는데 앞으로 여기 다시 오더라도 입찰하지 마시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보 옵니다. 제보 직접 이제. 자, 보겠습니다. 밀양시의 농지가 198평인데 감정가가 2,400이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감정가는 2,400이 아니고요. 이 감정평가서입니다. 평가서를 보면은 이게 이거 이제 나라 감정평가. 여기에 제가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안에 진작 퇴직을 하니까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이 표를 주더라고.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나라 감정평가. 자, 여기서 감정을 했는데 요동 이호형 감정평가사네. 여기서 했는데 여기 그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3,400이죠. 3,400만원인데 여기 보면은 쭉 보면요. 토지하고 계획가리이다. 그죠? 계획가리이다. 밭전입니다. 이게, 제곱미터 53,000원인데 3,400이지만은 분묘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2,400이다는. 2,400. 그럼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여기, 우리 지료받고 할 때는 요거가 하는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묘가 있다. 분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이게 2,400에 출발하고 들어가면 됐어요. 또 됐어요. 그죠? 두 분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낙찰을 3명이들한테 낙찰을 받았는데 1월 10일 받았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지난 월요일이네. 월요일이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2시까지는 내셔야 됩니다. 원래 정확 시간은 요거는 정확한 시간은 법원에 가서 해당 사건에 보시면요. 원래 시간은 오후 2시인데 막 퇴근 시간까지 내시도 보통은 받아줍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매각허가 시간이 요 사건의 기일렉을 딱 눌러보면은 몇 시냐 이러면은 17날 오후 2시죠. 요 때가 원래 내시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내야 되는데 막 18시까지라도 퇴근 전까지 내면은 보통 받아주고 있으시면은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고 혹시 프로가 받아갖고 이제 사법보장하고 한번 면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때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안 가죠. 이제 전산상에 이제 매각을 할 겁니다. 자, 그 자기는 이 사람은 1월 10일 날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구독수는 좀 늦으니까
제가 법원에 바로 가겠습니다. 문건 송달내기에 농증을 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농증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이제 문건 송달내 보면 있죠. 그거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아마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 것 같아. 묘가 있어가지고 안 해준 것 같아. 느낌에. 자, 일단은 무엇이 뱅글뱅글 안 도네. 여기는 너무 오래됐죠. 오래된 거고, 지금 거는 해당 사과가 들어갔는데, 문건 송달 내역하고, 이제, 원래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뭐지? 안 들어가지면 안 되는데. 일단 아직 안 낸 것 같아요. 냈는데, 이거 보니까 일단은, 600번지, 그죠? 판구 600번지 도로와 접하나 현재는 맹지 상태다. 잘 났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자,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뭐, 묘가 있죠? 묘가 뭐 보입니다.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산에 뒤에 이렇게 묘가 지금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아마 묘는 하나뿐인 것 같다, 그죠? 느낌에. 하나뿐인 것 같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묘가 딱 있네, 보니까. 그죠? 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가 뒤에 놓은 바로 뒤에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뭐, 쭉 오는 길이 있죠? 이 길이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 국어 아니면은 도로입니다. 국어로 됐든지 도로입니다. 쭉 위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정확하지 않는데, 이 로드뷰에서는 여기서는 끊겨버렸죠. 자, 그럼 이거를 토지용 계획서 봅니다. 용도지역도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토지용 계획을 눌러주니까, 이게 토지이험 들어가죠, 지금은. 토지이험입니다. 토지이험. 들어가서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밭전인데, 계획관리 지역이고 가축은 키우지 마세요 해놨더죠. 소, 돼지 이런 걸 키우지 말아 해놨고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조금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보니까 지적을 조금 더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도입니다. 도. 실제는 도예요. 도. 그 도인데 이제 길도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보 나오죠? 도죠, 도. 600번지 도입니다. 600번지. 600번지 도라. 쭉 도로가 돼요, 도로. 도로면 좋은 거죠? 같은 거 없으면, 그죠? 그 4km, 뭐, 트랙터는 네모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600에 받았는데, 매각문구 명세를 보면은, 우리 사업보좌관이 밀양지원의 매각명세를 보면요, 보통 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자,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은 불명. 보통 이렇게 써놨고 안 써놨고 보통 두 개 있습니다. 그다음 봅니다. 비곤하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맹지 상태이며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다. 분묘를 소재하며 감정 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이다. 이 말인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2,400인데 여기에 이제 2,400을 출발해서 지금 60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안 내면은 일단은 매각을 내일 아침에 보면은 여기다가 매각 결정이 아니고 매각 불허가 나올 겁니다. 오늘까지 안 내면은. 근데 이제 법원에서 여기서 면회 있죠, 면회. 낙찰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무한면 갑니다. 무한면에. 낙찰 받으면 그날 바로 가야 돼. 낙찰 받으면은 집행관이 뭐 줍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증 한 장 줘요. 농지 낙찰 받으면. 그럼 들어가서 무한면에 제출하면은 보통은 바로 내주는데 지금 아까 안 받은 거 보니까 아마 묘 때문에 고민하고 적어도 이제 문구 쓰는 것 같아.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제목을 미발급 알림 안 그러면 반려증명 이렇게 해서 이제 줍니다. 여기 사실 농지인데 묘가 지금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갖고 사실상 뭐 묘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줬을 때 이제 아까 두 사람은 이 매각 불허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꼭 하고 싶은데 자, 그럼 만약에 농지증을 내고 여기서는 보면요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빚이 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래가지고 빚이
이렇게 한 1,700에 경매비용 300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자까지 뭐 한 500만원 하고 이러면 벌써 2,500 됩니다. 2,500, 3,000 되니까 막 포기를 한 겁니다. 이게 포기를 한 건데, 그러나 이제 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제 아버님 묘고 뭐 부모님 뭐 조상들 묘가 있으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제 누가 전화 왔어요. 며칠 전에. 제 앞에 퇴직한 내 은행 다닐 때 내 전임 지점장이 전화 왔어요. 내가 지점장 하기 바로 전에 지점장 전화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 농지에 묘가 있어가지고 그 선산이래요. 선산인데 그거를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뭐 자기가 잘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낙찰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낙찰 자원을 하니까 자기 입찰 보증금 플러스 피를 주면은 넘가주겠다. 그러면 잔금 안 치고 해주겠다 했는데 어쩌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장, 아파트, 상가, 농지, 뭐 임야 같은 거 기밀 날립니다. 보통은 힘들어가지고 날리는데 그래도 빨리 차이가 큰 1순위가 자기 선산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 타기 때문에 집안 욕을 많이 들어본다고요. 낙찰 당해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최고 자기가 다른 거는 막 공장, 막 아파트 막 좋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작은 도이지만 그래도 딱 먼저 했어야 될 거는 선산이에요. 그래서 항시 연락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도 묘지만 전문하신 분이 있어요. 묘지만. 1,000만, 2,000만짜리 계획가리 지역 위주로 다니면서 해가지고 싸게 한 3, 400 정도 낙찰 받아갖고 1,000만 팔아먹고 이런 것도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요거도 만약에 이게 이제 잔금을 치렀어요. 어떻게 뭐 하겠지 나가지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게 협상을 갈 때는 요거를 가져가야 돼요. 요거 들어가서 뭐렇게 해야 됩니까? 감정 가격이 3,400짜리인데, 얼마에 대살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낙찰을 600에 받았는데 얼마 살랍니까?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이건 빚을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고 나는 단지 지금 감정평가서가 나라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놓은 이 정확한 가격이 지로도 요가 무조건 거죠. 요거를 얼마 주고 사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답을 얻어야지. 나 뭐 2,400에서 뭐 쭉 되고 600만 낙찰 받았는데 막 얼마 좀 줄랍니까? 이렇게 진실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서는 아이고 뭐 어떻게 3,400 다 받아주십니까? 다 뭐 막 반 정도 해서 주면 안 좋겠느냐? 1,700이라도 이렇게 하면 마음속 어떻습니까? 1,000만 남았네. 아이 거리는 좀 그렇죠. 그 선산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막 평당 얼마 되니까 한 2,500 정도는 주셔야 되겠다. 돈 1,000만 빼주더라도 내가 2,000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치닫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농지 문제입니다. 이게 농지정을.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런 건에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많이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협상은 얼마 주고 한다고요? 요가 돼요. 그죠? 요거 가지고 협상에 들어간다. 합니다. 도로도 있다. 이야기 해야 되겠죠? 도로도 있더라, 이게. 도로도 있고, 요 본권에 들였다, 이거 뭐 한 30만 주면 길 다 내빕니다. 그죠? 하루 일당 줍기 뭐 길 쫙 내빕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도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뭐 계획 관리니까, 좋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봅니다. 이거 비슷한 건데, 통영의 사랑면에 우리 수강생이 1,000만원짜리를 300원 잡았다. 1,000만 300. 19에 573년 봅니다. 자, 이게 이제 통영의 사랑면에 이제 물금을 입습니다. 그죠? 이 지분이 지분인데 이제 70평인데 1,000만원에 떨어진 거를 이제 300만원에 이제 2명이 들어왔네. 그죠? 근데 그날 기분이 좋은 게 저한테 와가지고 혼자 됐으면은 찝찝할 건데 누가 딱 따라 붙었죠? 311만원 들어왔어요. 2등이. 이러면 기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정에서 보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상하다. 저기랑 내가 잘못 받았나 이러는데 딱 보면 몇만 차 딱 들었어. 2등이. 그러면 우쭐합니다. 또 놓으면 또 대출 상담사가 명함도 줘요. 대출에 가라 하면서 막 명함도 주는데 2등에 살면 아예 안 줘. 2등부터 10등까지는 아예 안 줘. 자, 그래서 이제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고 그것도 뭐 여기 좀 뭐가 보이죠?
묘가 보이죠? 지금 보니까, 그죠? 여기 이제 분묘가 아마 2개 있는가 봐. 예, 제시에 분묘가 2개 있다. 길은 잘 물었어요. 그죠? 길은 잘 물어가지고, 그 묘가 딱, 이게 2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묘가 여기 이제 도로변에, 요 있고, 요 있고, 요 있네. 그죠? 2개가 있다.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도 내가 문구 명세를 보니까, 당연히, 여기 써놨겠죠. 뭐, 어짜고, 분묘기재권 이야기 나오고, 연고미상 분묘가 있습니다. 최저매각 가격에는 분묘 소유로 제한받는 가격이다. 농지증 제출이 필요하다. 제출하면 보증금 몰수,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요리 됐을 때, 우리 수강생이 이제 여기 갑니다. 어디 갑니까? 사랑면에 가죠. 바로 갑니다. 가서, 이제 제출합니다. 이거는 300평 안 되기 때문에, 농지증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사랑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보고서를 만들어요. 이렇게 농지 지적 자격증명 발급 검토 보고서 뭐 적은 대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묘지로 주말 체험 영농이 불가하다. 쓰라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안 비죠? 자, 거기 확대해 볼게요. 자, 사실상 묘지로 주말 체험 영농이 불가하고 불가합니다. 뭐 쓰라다 그죠? 써놔가지고 지금 보면은 제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제목 뭡니까? 농지정은 반려통지죠. 농지취득 자격증 반려통지. 그래서 이제 농지법 시행령에서 진짜 농지층 발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해 보기에는 부적합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하오니 양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 보고서까지 하나 붙여가지고 그죠? 검토 보고서는 요거죠, 요거. 뒤에부터 요거 붙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붙은 의견은 이렇게 쭉 보면은. 의견은 이렇게 있어요. 검토 의견 해가지고 뭐 어쩌고 사실상 자 해당되지 않고 73년 1월 1일 이후부터 묘지로 사용된 경우에는 지목이 전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정 발급 대상은 해당이 된다. 그 73년 1월 1일 이전에 만약에 묘를 썼다 그러면은 그거는 농증 배표 없어요. 없는데 73년 1월 1일 제가 외우기 좋은 건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거든요. 그때 이후에 묘지 쓴 거는 농지가 맞다. 농지에다가 묘를 썼으니까 농정 발급 대상은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그런 이야기를 쭉 그래서 농정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게 농지에 존재하고 분묘 두유에서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결론적으로 뭐 농지 준다면 안 준다면 지금 못 주겠다 말 지금. 자, 그럼 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 받으면 법에서는 내가 허가를 해야 됩니까? 불허가 해야 됩니까? 요거를 낙찰 받으면은 53명입니다. 내가 허가했을까 불허가 했을까 그러면 요거를 받고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내가 불허가 해야 되겠죠. 내가 불허가 해야 되냐? 불허가 해야 되는데 이거 뭐라 했습니까? 허가했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은 면회 주는 거를 여러분은 찌르면 안 돼요. 제출 안 하면 안 돼. 제출해보면은 판단은 법원 산다니까요. 내가 허가할지 안 할지는 법원의 사업보좌관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요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당연히 농정허가 반려진 방송에 여기 매각 허가이고 매각 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분 나쁘다 해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세요. 내라 이거다. 일단 내고 법원에 제출하고 통령지원 내고 오느라 이렇게 갖다 내고 갖다 냈는데 일주일 뒤에 보기에는 이제 7일 때 잘 몰라. 8일 때 보면 이제 인터넷 들어가보면 내가 가겠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죠. 또 아까 보기에는 많은 거의 뭐 3인 얼마 차요 지금? 이겁니까? 이 다른 거가 너무 좋았네. 자 차이가 한 4만원 차이 1등 했죠. 매화가 또 결정이 났죠, 이게. 그죠? 났잖아요, 지금. 원래는 안 나야 되는데, 났잖아요, 그죠? 자, 났습니다. 그럼 왜 났느냐, 이게. 왜 났느냐. 이게 이제 문구가, 이게 이제 일이 써놨는데, 불가하고, 해놨는데, 저거, 수밖에는 농지 사실 분묘가 있어갖고, 농지가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불가하면은, 10% 몰수하면 되죠. 법원에서 또 개면했습니다. 또 매각 불허가고 그러면 100년 동안 해도 매각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매를 100년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이게 이제 공매 같으면은 소유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등기소 가면 또 들러해주면 되는데, 또 등기관이, 안 돼. 그거 또 자꾸 받고 시키면 뭐 또 이전 안 되고, 그러다가 또 경매 다시 또 되는 수가 있고 막 그래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 묘지 수기가 소재 농지 미발급 받았는데 허가되다. 요것도 그래요. 14에 977호. 자, 요것도 보면요. 이게 이제 주촌면에 이렇게 이제 이 경매가 나옵니다. 이게 나왔는데, 우리 김해 주촌면에 농지가 나왔어요. 자, 300평 넘으니까 농지무도 되죠?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5,900에서 쭉 들립니다. 근데 5,900이 아니고, 이거 보면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8,400짜리, 알겠죠? 협상할 때는 8,400 협상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할 때는. 자, 8,400인데 묘가 있으니까 5,900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건물에서도 이렇게 보통 30% 디시래요. 1차 금액에서. 우리 건물이 딱 하면은 이제 10억짜리에 건물이 딱 하면 1차가 7억이 되고 막 그래요. 보통. 자,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묘가 한 11개 있었어요. 묘가 많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여도 있고 막 옆에 같이 막 있었어요. 묘가 많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요것도 보면요, 소유자가 이 신용보전기금이거든요. 이 신용보전기금에서 가압류를 당해가지고 경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전기금에 11억 5,600에다 하는 것은 금액이 사업을 했다, 사업. 사업을 하다 보니까 11억 5,600이 된 겁니다. 신용보전기금에서. 자, 그 된 건데,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은, 신용보전기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하고 어쩌면 됩니까? 물어보길래, 폐마를 붙여놨자. 이 의견이 나왔어요. 폐마를. 뭐라고? 뭐지, 한 개당 30만원씩 사용료를, 지도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빨리 철거를 이장을 해달라. 안 해주면은 우리가, 곧 추석이 다 됐으니까, 곧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동물농장을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이 뭡니까, 그럼? 뭐, 소, 돼지, 말 키우고 되면 지금. 그럼 묘가가 뭐 11개 우리 됩니까, 뭐? 쑥 대만이 되죠? 그러니까 뭐, 연락이 바로 왔어요. 만나죠. 그럼 만났어요. 그래갖고, 집안 의논했는데, 요 11개를 전부 다 이장하겠다. 그래서 돈을 좀 보태주라. 1,000만원 보태주라. 그냥 500 보태주고, 이장 다 하는 걸로. 지금 어찌 됐느냐? 자, 눌러보겠습니다. 스카비 눌리면 지금은 묘가 있다, 없다, 지금? 없죠? 이장 다 해갔어요. 요 11개 있는 게 다 도망갔어요. 이장 다 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자, 그렇습니다. 수강생은 8,500짜리를, 500짜리 농지를 1,900에 한 2,000에 산 겁니다. 그럼 적당하죠? 그죠? 좋은 겁니다. 그럼 농증도 받고, 그죠? 농지증도 받고. 또 때가 되면 이게 이제 금액이 8,500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이제 자꾸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도움되는 기고. 또 자연 녹지니까 좋죠, 그죠? 자연 녹지. 험은 맹지다 하는 게 험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묘가 12개나 있는데, 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응? 매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런데, 이때가 있잖아, 지금. 매가 되고, 돈 내라, 잔금 내라, 잔금 내잖아, 지금. 그래서 보통은, 경매가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사업보좌관이 자기 직권으로, 요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러면 우리 등기 선례에, 이제,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하면은, 농증이 필요 없어도 이전이 되도록, 등기 선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옵니다. 그런 규정이 나오니까. 그런 조항에 맞춰서, 이제, 사업보좌관이나 공매에서도 등기관이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수강생은 싸게 산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봅니다. 5번. 5번에 보면은, 요것도 제목이 이래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보. 반려하면 반려. 그죠? 반려면은 못하겠다 말이죠. 그래갖고 쭉 나오는데, 반려인데, 요것도 보니까 묘가 많죠, 지금.
안 봐도 묘가 많죠? 묘가 많아요. 많은데 요거를 3월 27일에 입찰인데 요거는 며칠날 받아나 그러면은 21일날 신청했다. 미리 신청했어요. 미리 신청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미리 신청해가지고. 알겠죠? 그럼 요거도 우리가 농지증을 꼭 경매 낙찰되고 받아야 되느냐? 이 애매하죠? 15일 1058. 자,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묘가 좀 많아요. 그럼 농증이 발급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하죠, 지금. 그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농증을 받아보니까 이게 묘가 지금 많아요. 특히 더 많아요. 묘가 상당히 뭐 많습니다. 전부 다 막 일대가 완전 그냥 묘지로 그냥 꽉, 그죠? 많죠? 그죠? 많은데, 요거를 낙찰을, 요거 미납이 됐죠? 2천만원. 처음에는 이게 2,900인데, 묘가 있으니까 2천만이다 이렇게 됐는데 2천만짜리 쭉 내려오니까 이제 누가 미납을 했죠. 그죠? 잔금을 안 낸다. 미발급 받은 게네 기분 나쁘게 째삐다냐. 째단 얘기입니다. 지금 하면. 그래 되고 이제 하여튼 불허가 돼가지고 미납이 되고 잔금을 안 치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산 사람, 이 경매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면회 가서 요거를 받은 겁니다. 요거를 받은 거야. 신청하신 반려 통보죠, 그죠? 반려 통보. 통보가 제목이 뭡니까? 반려 통보를 미리 받았어. 이래서 이제, 농정, 뭡니까? 심사요령.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구조 사망 1호. 신청된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된다. 자, 이건 또 저 좋은 문구입니다. 이 반려라도 우리한테 도움되는 반려가 있어요. 농지법이 농지가 아니다. 이런 반려가 있어요. 제목이 들어보면은, 노농지. 영어로 not, not 농지. 농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러면은, 이것도 박수 쳐야 돼요. 알겠죠? 반려라도 좋은 반려가 있고, 기분 나쁜 반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반려는, 이게 묘가 많아갖고 사실상 농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 우리 등기 설례 보면은, 그거는, 농증을 받은 걸로 보고, 그냥, 등기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설례.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잔금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는 알아서 파면 되겠죠. 팔 때는 아까 감정가격으로 얘기한다. 그죠? 얘기를 한다 했어요. 자, 그럼 6번 봅니다. 6번.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 우리 그 전남 순천에 별량면에 이 농지가 나옵니다. 1억 7,500자 나와요. 자, 19에 1043 보면은 낙찰을 받으면 이런 걸 받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도장 찍고 여기 증명이라고 집행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장을 또 찍어줍니다. 위에는 내 도장이고 여기 도장을 찍어. 그럼 요 놈을 들고 주로 면회 갑니다. 이름을 들고 요 놈을 주면은 낙찰되면은 요 놈을 들고 요리 가는 거예요. 별량면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가면은 이제 답을 줄 겁니다. 뭐 농지를 주든지 뭐 미발급 알림 주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1044. 아이고, 이거 낙찰받고 내한테 몇 분 전화가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이 물건이 좋아요. 이게, 물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땅도, 전체고, 건물은 제외고, 이래가지고, 2억 쭉 내려가는데, 이게 필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제외. 요 보면은, 자, 요 봅니다. 특히 요거. 수목이 15개가 매각 제외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요거는 너 거다. 낙찰자 거다.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는 이목 등기 안 했으면 니끼라 보면 된다. 빼가면은 절대 못 빼간다. 그거 딱 너가 커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런다 하면요. 여기서는 내가 제대로 있죠. 옛날에 경매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경매 사건은 여기 또 포함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 경매 사건. 1차 경매에서는 포함이 됐고 2차에서도 빠져 있어. 그래서 법원도 오락가락 하는 거야. 1차 경매에서 포함했다가 이게 전에 경매됐거든요. 경매에서 낙찰받고 한 건데
지금 당하기 전에, 자, 한번 볼까요? 요거 봅니다. 동일번지 명함권. 아, 이거 노네. 자, 이게 요번 거가, 요번 건데. 지금 19-19죠? 동일번지 매각물건을 누르면은 옛날 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 놓으면 안 되지. 좀 이상하죠? 19, 677. 좀, 링크 안 되네요. 자, 하여튼 이게 보면은, 지금은 빠지는데, 옛날에 경매에서는 포함이 됐어요. 옛날에.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농증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농증을 내라. 안 내면은, 여기 보면 묘가 막 이쪽에, 묘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땅이 상당히 좋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기 보면요. 이래가지고, 길을 딱 보면 거의 한 필지로 쓸 수 있는 이런 땅입니다. 아주, 감난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경매가 쭉 움직였는데,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이제 1억 2,300에 낙찰받습니다. 그죠? 우리 수강식에 낙찰됐어요. 옛날에 이제 127기네. 자, 돼가지고, 이게 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를 받았냐? 묘가 있었는데, 서류 받은, 뭐 나오죠? 뭐 받았습니까, 지금? 빌량면에서 미발급 알림.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바뀐데, 미발급 알림의 내용 봅니다, 내용. 자, 미발급 사유가 뭐냐? 실제 토지 현황이 임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래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농증 발급을 미발급한다. 사실상 30년이 넘었다든지 73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죠? 30년 더 지났죠? 그죠? 하여튼 30년 넘어가지고 하여튼 원상이 불가함으로 농증 미발급을 하겠다. 미발급한데 너가 꼬우면은 재판을 걷든지 60일 이내에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냈어요. 냈는데 법원에서 허가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나왔잖아, 지금. 그죠?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근데 요거 받고 나면이랍니다. 아이고, 원장님, 농정 안 봐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10% 띄고 이제 끝내는 것 같아. 이제 막 우울해서 전화 와요. 걱정하지 말자. 기다려봐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다. 요거는 내가 볼 때는, 묘갖고는 그렇게 좀 시비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우리 1년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농증에 대해서 논문을 그때 쓰다 보니까 1년에 한 30만 건 정도 농증을 발급해요. 1년에. 전국에서. 거기에서 면세기들이 얼마나 끝발 부리겠어요. 30만 건 발급하면서 되니 안 되니. 그죠?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애를 미고, 그냥 걱정만 많이 시키고, 이렇게 막 줍니다. 주는데, 자, 또 보겠습니다. 7번 봅니다. 근데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읍면장이 농지증 발급을 거부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농림축산부 식품부의 예규 3호가 지금 조금 너무 싶은데, 일단 예규가 있습니다. 요 예규. 예규에 보면은, 이 예규는 어디 가서 찾나 하면요. 딴 데는 없어요. 이거 안 써놔서 그런데 아마 국가법령정보가 될 겁니다. 이건 딴 데 가면 안 나와요. 어디 간다고요? 국가법령정보랑 가보세요. 예? 요거 가서 딱 넣어보면은, 여기 행정규칙 있죠?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나오는가? 자,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행정규칙. 자, 이거 봅니다. 행정규칙에 보니까 훈령 예규 고시하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 예규에 농림축산식품부 예규가 들어있다. 자, 그럼 요거 눌러가지고 검색. 이래도 안 나오네. 이건 마이너스였구나. 심사 요령까지만 딱 넣어야 되는데, 너무, 나오죠? 자, 다시. 국가법령정보 가서 심사 요령을 이렇게 넣으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행정규칙에 가서, 그죠? 행정규칙에 가서 요거를 넣으니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한번 지금
2016년 39호가 바뀌었네, 그죠? 39호가 채운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가 틀렸다, 그죠? 교재가 제가 넣을 때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39호, 2016년도 변경됐다, 그죠? 2016년도, 아까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지금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내가 뭐 내용 큰 바꿀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보면은, 구조에 뭐 쭉 있다, 그죠? 그럼 교재를 보고 가겠습니다. 내용 있으니까. 자, 4조에 보면은, 농지정은 누구한테 주느냐? 자, 이랍니다. 농지정은 누구한테 내주느냐?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입장은. 4조에 농정 발급 대상자는 농업인은 당연히 해주고, 농조문과인 사람, 여러분은 거의 99% 요겁니다.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써놨죠? 주로 경매 낙찰자가 여기에 있는. 자, 농업인이나 되고자 하는 자다. 그게 농정 발급을 해둬라, 이 말입니다. 나는 농정을 발급을 해둬라. 자, 그러면은,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농지를 쳐봤는데 농정 해주면 됩니까? 제주도에서? 해줄만한 건 없어요. 나는 서울이든 부산이 있든 간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다. 그래서 농정 발급을 대상이 들어가니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해주면 돼요. 되는데 이제 요번에 법이 바뀌죠. 작년에 바꿔가지고 올해 5월달부터인가 뭐 굉장히 이제 거리 심사를 하겠다. 거리 현실적으로 멀다. 그게 그것은 어찌 90일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저희도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 비행기를 90일 넘게 막 토요일 해도 막 그게 물론 되겠지. 뭐 돈만 사면 하긴 하는데 현실은 안 맞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항상 물어보시면 됩니다. 4조에 뭐라고요? 나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다. 농지다. 자, 이래요. 낙찰을 받아야 된대. 낙찰을 안 받으면 안 해준다. 자, 나는 뭡니까, 지금?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까, 지금? 그럼 여기에 단서가 낙찰을 경매 물건은 낙찰이 된 자만 해준다. 이런 게 없잖아, 지금. 알겠어요? 법을 너무 그렇게 해석을 너무 그냥 막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면 농업이 되고자 하는 자, 뭐 해당되면 해주면 되는데, 뭐 경매 낙찰을 받아야 해주지, 이랍니다. 미리 정부에서 신청해보면은, 낙찰을 받아야 해주지, 뭐 낙찰도 안 받았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라거든요. 그럼 막 전화 옵니다, 내한테. 그럼 뒤에 써놨어요. 2페이지. 끝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 보면요, 농정을 발급을 해주는데, 그죠? 발급해주겠다면, 발급해주는데, 이제 보통,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살려가지고 뭐 다른 거 놔두고요. 자, 주로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1항 봅니다. 구조의 1항이 많이 씁니다. 농정 발급료가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이제 발급을 하는데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해서 문서로 통보했다. 4일 이내에 접수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정은, 천점에 대한 우리 농지법에 보면 2일 이내. 그리고 1000이 넘는 거는 최고 4일 이내에 답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4일 이내에 해주라. 그런 답을 주고 있고요. 자, 사망 잘 봅니다. 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 또는 농지법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대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2항에 여기 위에 2항입니다.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 위반급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주라 이 말입니다. 1호 신청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 요거는 좋은 문구입니다. 자, 미발급이라도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된다. 자, 이런 거예요. 식당에 자갈밭 쓴다. 그 다음에 뭐 등등해서 자구조한 뭐 임야다. 사실상 전답에 대한 사실 보기에는 완전 임야다. 나무가 빽빽하고 대나무가 들어서고 있다. 등등해서 신청 대상 토지를 답사해 보기에는 농지법에 농지가 아니함. 자, 요렇게 해서 답을 딱 주면은 내가 허가합니다. 경매나 공매나. 잘 기억하세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농지 해당된다. 자, 요렇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서. 문구를 줄 때 구조
심사율은 구조 사망의 1호 있죠, 1호. 1호. 요거는 좋은 겁니다. 줄 치나세요. 이건 좋은 거야. 자, 그 다음 봅니다. 2호 봅니다. 신청 대상 농지가 농정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다. 예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농지 필요 없죠? 신청 들어왔는데 본견에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는 농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농지다. 주거지역입니다. 뭐 근데 우리가 주상공은 농정이 필요가 없는데 녹지는 필요해요. 자연 녹지나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그거 당연 필요해요. 도시지역 중에서는 이제 세 가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필요가 없는데 당연히 녹지 지역은 농정이 발급을 받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녹지 지역은 주로 그죠? 자연 녹지가 거의 90%죠. 자연 녹지, 생산 녹지가 있는데 보정되어 있죠. 자, 그 다음 3호입니다. 신청인의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원인이 농정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취득 원인이 농정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답주도 이거 좋은 거죠. 자, 그럼 4호 잘 봅니다. 4호가 더러운 겁니다.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된 농지인 경우에는 자, 잘 쫓습니다.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정을 발급받은 농지나 불법으로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더라. 그죠? 형질이 있어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정을 발급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받아오면은 법원은 거의 다 매각 불허를 합니다. 불허를 해요. 자, 문구가 아까처럼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주택 증인로 안 그러면은 뭐 사실상 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보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농지인데 불법 건축물인 복구가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농지 발급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먼저 4호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런한테. 자, 그러면 어찌 되냐? 이러면 방법은 무조건 요거 딱 받으면은 불허가 합니다. 내가 불허를 해요. 법원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하느냐? 1화는 그만 10% 돌려주세요. 돌려받고 오면 후퇴하는 방법이 있고, 2화는 소송합니다. 그럼 소송해보면 법원에서 이랍니다. 위 농지정 발급 심사 요령 농식품 예규 요거 특히 4호 예규 4호 그죠? 예규 4호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규정이고 대국민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발급해주라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너건 내부적으로 뭐 위에서 장관부터 뭐 저 산업계단까지 해놓은 이야기이고 법원에서 볼 때는 법규에 뭐 불법 건축에 대해서 농지를 발급해주지 마라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죠. 대국민 구속 사유가 아니니까 발급해줘. 실제 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면석이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발급해줘야 됩니다. 소송하면 되죠? 되는데 이제 그게 일은 쉽지는 않다. 자, 이에 써놨죠? 제가 갈로 해놨죠? 이에 법원은 매각 불허를 합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 7일 이내에 적시항고장을 제출하고 그때 항고보증금 10%는 필요가 없습니다. 적시항고장 제출하고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청구소송 하는데 행정소송은 그냥 법원에다가 농지 발표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심판 청구소송이 이게 단심이니까 2, 3개월 만에 끝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좋다. 자, 결국 낙찰자가 승소하더라. 법원 판결문에는 심사유령 요거 예규는 너그 내부 규정이고 대국민 구속이다. 그때 쓰는 판례가 부산고등법원 판례 요겁니다. 2006년도 요 판례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 판례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우리 교재에 이어나왔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은 하시면 돼. 혼자서 해보면 되는데 일은 나만치 않을 거예요. 자,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8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봤죠. 그동안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 한 780강 올라갔어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농지증, 분묘기지권, 농지증,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게 뭐가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더라. 그래서 쭉 강좌를 이어놨어요. 30강부터 이렇게 해서 또 정확하게 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실 분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농지 낙찰할 때 30강 그렇죠? 난제, 묘지, 불법 건축물 해결하고 농지연금을 받자 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8번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그럼 동영상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가면 다 있습니다. 네이버 가서 됩니다. 네이버 가서 황경진 30강 하면 탁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9번입니다. 9번. 9번에 보니까 380강. 그 중에서 묘지를 낙찰받아 돈 벌고 마당 없는 주택 낙찰받아 돈 잃고. 자, 우리 수강생 사건입니다. 재미난 사건에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봅니다. 9번에 나죠. 지목은 임야이며 묘지 낙찰받고 돈 벌고 마당 없는 주택 낙찰받았고 돈 잃고 이랬습니다. 그 사건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단가로 1번. 묘지를 55만 7천 낙찰받고 1차 금액이 5만 3천인데 낙찰받았고요. 토지 감정가는 900만 원이지만은 묘지 이장 비용 등 감안해서 5만 3천이더라. 1차 금액이. 자, 그런데 1등을 했어요. 55만 7천은. 그래서 요거를 500만 원 줄 테니 파락해서 100만 원 깎아주고 400만 원 받고 수익을 냈고요. 2번은 요거는 또 손해를 많이 갖고 그 다음 BMW 낙찰 받고 집은 제가 또 좋다 했더니 또 쫓아서 낙찰 받고 이래서 수강생은 아주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수강생이 동의대학교인가 하여튼 그 석사 과정에 그 부동산 전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문자 넣었어요. 언제 졸업할 때 안 됐나? 빨리 졸업하면은 경남대학원의 법학과 부동산 법 전공에 좀 들어오라 하고 내가 이제 문자 넣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자, 17에 24368. 자, 요 보면은, 이 5만 3짜리죠? 5만 3천. 여러분이 보면, 그죠? 돈도 아니잖아, 사실 5만 3천. 이 보증금 얼마입니까, 보증금? 5,300원 넣으면 되겠죠? 5,300원 안 넣으면 안 됩니다. 5,300원 든지, 만원 넣든지, 만짜 안 넣든지, 5만 원 상관없어요. 자, 일단 봅니다. 보겠습니다. 요게, 임야가 놓습니다. 임야가 놓아서 농정은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5만 3천인데, 우리 수강생이 7명 들어옵니다. 7명. 1등 했어요. 1등 해갖고 400만원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묘가 있다, 없다, 지금. 묘가 있죠? 자,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격은 농림지역이 났죠? 농림지역의 맹지입니다. 그죠? 맹지인데, 감정 가격은 얼마입니까, 감정가요? 900만이죠? 근데 왜 5만 3천입니까, 그게? 묘지 한 기당 300만원 치거든요. 이전 보상비를, 그 3개니까 900만 뺀 겁니다. 그래서 5만 3천이 된 겁니다. 자, 수강생 낙찰 받았어요. 잔금 지났어요. 자, 그런데 이 빚이 좀 많아요. 이 소유자가 이 빚이 한 2억 정도 되니까 이거를 안아야 되는데 빚이 2억 3천씩 이렇게 막 가압류가 많고 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되죠? 자, 그럼 내가 낙찰 받았어. 잔금을 치렀어. 50만 주고. 치르면은 이게 빚이 살아있으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다 죽어 빚죠? 죽고 허시에서 우리 김 여사 쪽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깨끗하게. 자, 그래가지고 요 주인이 서로 만나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발 파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제발. 그래서 이 묘는 특히 선상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찾아옵니다. 서로 연락이 잘 돼요. 찾아보면은. 그럼 연락이 되고 안 그러면 편을 붙여놓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다른 거는 모르겠다. 이 사람도 신용보전기금 그런 거 보니까 한번 봅니다. 신용보전기금이면은 주로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업자 했으면. 네. 여기서 가압류가 됐으면은 뭐 했단 말이죠? 사업했단 말이죠. 보증서 발급받아서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받아가서 영업 사업하다가 부도 나갔든지 여러 가지 안 좋아가지고 경매를 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하나 구하고 싶다고? 선사는 무조건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 낙찰 받아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제발 해봐야겠다.
제발 500만원 줄 테니까 팔아라. 알겠죠? 그래, 그랬어요. 감정서를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날 때는 뭐가 한다고요? 요거가요, 요거 5만원 이하 꺼내지 말고, 50만원 꺼내지 말고, 감정평가서를 복사해 가라. 요거를 복사해 가서 협의를 한다. 그래서, 뭐, 많이도 필요 없고, 우리가 감정평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감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합쳐서 그런데,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감정평가서가 쌓이는 가격이 이게 900만원이더라. 이쪽에 900만. 요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얼마 주시면은 내가 그러면 누가 주겠다. 그러면 합의가 되면은 법무사 바로 가면 됩니다. 가서 계약서 법무사 다 쓰죠. 그 가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그만 받아오면 됩니다. 그때는 뒤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고 그냥 쫓아와야 돼. 뒤도 보지 말고 도장 딱 찍어주고 내등 인감 동사무 같이 들어가지고 인감 딱 쓰고 인감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법무사무소에 들어가서 자, 요거 지금 매매가 되는데, 빨리 이전을 해주라. 그래갖고 딱 400, 500 받고, 왜 됩니까? 도장 딱 지우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다리야 내 살을 걷고 쫓아오면 됩니다. 그럼 50만 주고, 그래도 400만 받은 게 조금 나았죠, 그죠? 단타니까, 그죠? 괜찮아. 자, 그런데, 이 수강생 그거 하기 전에, 요거를 낙찰받아갖고 울고 있더라고. 2번을 한번 봅니다. 17에 7158.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낙찰받았는지 지금 본게는. 주택. 그죠? 주택이고, 뭐, 이런 거, 지분 이났죠? 낙찰받습니다. 요거를. 자, 우리 수강생이, 이 지분입니다. 이게, 그죠? 대지, 건물이 지분이고, 이제 수강생이 적으면 돼요, 요거. 이게 수강생. 그럼 얼마 손해갔습니까, 이 사람은? 미납했을 게. 370 손해갔죠? 아까 400 버렸죠? 그렇게 똥똥이 되네. 요걸 낙찰 받아가지고 되게 서운하더라고. 미납시킨 거를. 아, 내가 경매를 빼앗고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실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낙찰 받아갔어요. 걔안죠? 걔안죠? 요거 이제 아까 자기 시간에 요거를 절반 파니까, 저거 팔면은, 괜찮네. 그거 합니다. 괜찮네. 뭐 집이, 저기 뭐 절반 파니까 괜찮네. 그거 초보니까, 그때 낙찰 받았어요. 2차에서 혼자 받았어요. 그죠? 이상하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저 혼자 받았어요. 자, 그래갖고 주인을 만나갔습니다. 가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 이렇게 팔릴 줄도 몰랐대. 그거 왜 사느냐고 하니. 왜냐 물어보니까, 이런 거라. 자, 여러분 봤죠? 주택이죠? 그림을 잘 보세요. 요 빨간 땅의 건물입니다. 요게 2분의 1씩 땅하고 건물이에요. 요거는 마당은 아니에요. 이 마당입니다, 마당. 마당은 없고, 뭐라고? 건물에 있는 땅 그것만 받은 거라. 그 자기는 착한 게 요거 전부 다 마당까지 놓은 걸 알고 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림이 여기서 사진 찍어놨죠? 근데 요것만 2분의 1인께네 좀 애매하다, 이죠. 답을 내기가. 이 전부 다 2분의 1 해야 되는데, 그죠? 요것만 2분의 1.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차가 들어가고 하는, 요거 전부 다 2분의 1다 크고 좋다고 낙찰받은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실제로는, 요 보면은 대지가 한 필지밖에 없어요. 176의 이 건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앞에 마당까지 토지가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는 176 요것만 여기에 있는 거고 요거는 아예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안 내니까 370만 띄죠. 그래서 이제 잔금을 안 내니까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 또 유찰되고 한께는 누가 3천만 덜렁 들어오니까 이쪽에서 공유자가 덜렁 들어오는 겁니다. 우선 매수하겠다고. 공유자가. 그래서 이제 우선 매수 당했다. 그럼 결국은 뭐 내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막 저질러진 거 잔금 치라라. 치르고 소송해버려.
5년 그러면은 370원 근저다. 그럼 원가는 아마 받을 거다,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만, 절차가 좀 있으니까 그만 미납하고 끝냈어. 울고 불고 얼굴이 그런 거를 내가 보기가 하도 딱해서 요거를 낙찰받았어요. 그 요소 이제 아까 한 300 얼마 해소가 됐어. 또 됐죠? 자, 그 다음에 BMW 낙찰받아. BMW 그 수강생이 받았는데 여기서 취득세가 7% 돼. BMW를. 근데 요새가 더 안 좋아. 이게 뭡니까 지금? BMW죠. 이게 전에 막 불이 많이 나고 난리 났죠. 그죠? 자, 그래갖고 7% 내고 스마트키 한 개밖에 없더래. 낙찰받고 가본 게네. 하나 더 사야 되겠죠. 신랑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산 게네 47만원이 발생하더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수업 시간에 요거를 사면 돈이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덜렁 가서 또 받았어요. 한번 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평당 50만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평당 한번 봅니다. 91,000원에 받았어요. 91,000원에 18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럽니다. 수업 시간에 말 잘 듣고 수업에 열중하는 수강생들이 돈을 잘 벌더라. 우리 수업 때 제가 많이 찾아주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뭐 18일간 만약에 뭐 재수강 안 해도 18일간 나오도 뭐 올 때마다 한 5, 10개는 막 이야기할걸. 입찰에 임박하고 짜고 하면서 그럼 뭐 10개다 하면은 18일 것도 뭐 180개 알려주잖아요, 180개. 그래서 좋은 거 한두 개 없을까? 찾아보면 자기 돈에 맞춰서. 자, 한번 봅니다. 18에 6668.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모르겠네. 이거 뭐 1번입니까? 맞네. 우리 수강생 낙찰 사례입니다. 자, 봅니다. 절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절반이 나왔는데 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에다가 준보전산지다. 그럼 좋은 거죠? 임야가 준보전산지 좋은 거죠? 또 1번은 맹지나 접근이 가능하고 2번은 맹지나 대상 서쪽으로 개설된 2m 인도와 접한다. 뭐 이라고 쭉 있어요. 뭐 쭉 비지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필지인데 사진을 딱 보면요. 이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의 길이 좀 옆으로 연결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전자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래요. 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여기서 2분의 1이라. 2분의 1인데 평당 9만원에 지금 낙찰받는 겁니다. 지금 받는데 어디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적석산, 제가 자주 갑니다. 요 산에는 요 적석산에 여기서 야호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고성 내다보고 이랍니다. 가서 하는데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소류지 조그만 게 있죠. 전에 요 차를 대는데 못 대거래요. 못 대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내려갔는데 요 임야의 밑에 보면은 요런 집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고급 주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낙찰받는데 이게 고급인데 요 땅도 고급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옆에 주변을 잘 보면은 주변이 막 완전히 재미가 없어. 고무상 뿌이고 본견에 완전 막 축사하고 이런 게 뭐 별 재미가 없는데 딱 보니까 옆집이 아주 고급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사놓으면은 판다 크면은 많이 받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알겠죠? 그래서 옆집 보고 주변이 환경이 딱 좋으면은 요거 사놓으면은 요 주택지 뭐 여기 뭐 여기 있죠? 여기도 뭐 이제 뭐 저수지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좋습니다. 앞집에도 보면 아주 고급집이 있고 눈에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집이 있을 때는 같이 안 봅니다. 고급집이 아주 집을 잘 지었어요. 아주 저택으로 아주 뭐 깔쌈하게 지어놨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요 바로 요 붙은 여기니까 같이 우리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당 보통 뭐 최소 뭐 지금 160평 샀으니까 9만 주고 샀으니까 지금 50만원만 해도 8천만원입니다. 50만원. 그죠? 50만원도 8천만원. 지는 1,500에 샀는데 8천만원 정도. 지금은 한 돈 100만원 정도까지는 뭐 안 되더라도 한 80만 정도. 봅니다. 80만원. 그러면 80만 같으면 뭐 거의 1억이 넘죠. 그죠? 1억이 넘죠. 그럼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망땅 같이 놓으면은 2분의 2가 놓으면은 낙찰이 잘 된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빨리 석사를 마치거든. 빨리 경남대학원의 법학과에 박사과정, 법학 박사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학위 지도가로 신청하도록 했어요. 자, 우리 수강생은 임야 낙찰 받아서 묘지 받아서 한 400 벌고, 마당 없는 거 낙찰 받아서 한 400 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 사 잘 갖고 다니고, 요거는 지분 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최소 한 7, 8천 정도는 버리겠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지분 이런 거 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에 분묘가 많다. 20에 73446. 자, 농지를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농지가 310평입니다. 뭐 숫자는 좋죠. 300평. 고인물분할 소송해서 이영준식 하는 건데 요 묘지가 자, 묘지가 많다 뭐 작다. 완전 뭐 묘지죠. 옛날에는 이거를 사도 도의 안 됐어요. 왜냐? 이 뭐 소유자만 내지 재산세만 내가 내지 뭐 돈을 10원 받을 수 있나? 지로로. 이장을 할 수가 있나? 다 20년 넘어 빙계내고 막 이장도 안 되고 10원도 지료도 못 받고 매일만 4명이 되어 있고 그죠? 아무 행사를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죠. 2021년도 4월달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로 주라. 20년 넘은 거는 이장할 수는 없고 20년 안 된 거는 무조건 이장하라고 하면 이장해주라. 그리고 20년 넘든 안 넘든 이제 공짜는 없다. 이제 전원 재판, 전원 합의고에서 바뀌었어. 지로 주라. 지로 얼마? 1에서 1.5% 정도는 주라. 연 1.5%, 1.5%.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지로를 달라고 다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연락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라는 거죠, 자기들. 여러분들 집안에 이제 대빵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랍니까? 이 사람은 얼마 조락해야 되겠습니까, 뭐. 너 다 사가라 그러면 지로 주기 싫으면은 요 내게 되겠죠. 1억 3천. 이거는 그렇네. 자, 법원만 틀리는데 이 경남에 있는 법원들은 보통 30 디시합니다. 1차에서. 근데 보통은 또 1억 3천 그대로 끌고 와요. 그대로. 1차에서 1억 3천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4,100에 낙찰 받고 전에 지를 안 주라 할 때는 자기들이 뭐 배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로를 무조건 주라 했으니까 그럼 뭐 지로를 평생 또 줘야 되니까 저게 또 좀 시끄럽다 저게. 그럼 나는 지로를 얼마 받느냐? 여기에서 받느냐? 아닙니다. 지로는 항시 감정 아닙니다. 감정 가격. 요 감정 평가서에 있는 금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보통 지로는 보니까요. 여기 이제 1억 3천인데 이런 이제 임야나 아까 농지 이런 거는 막 1에서 한 2%. 농지는 좀 더 셉니다. 2, 3% 보면 되겠고요. 임야는 1에서 한 2%. 임야는, 그러니까 뭐 농지는 2, 3%, 대지는 한 3에서 4%, 그 다음에 아파트 대지권은 한 4.5%, 상가는 한 5, 6%.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낙찰가냐, 절반에 받아 낙찰가냐, 아닙니다. 1차 감정가격이죠. 감정평가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 정기예금은 1, 2%인데, 뭐, 여러 대지 같은 낙찰받고 한 4%씩 받으면 괜찮은 거죠. 특히 아파트 대지권은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옛날에는 예전에는요 여기 놓으면은 우리 도망갔습니다. 도망. 지금은 굿. 알겠죠? 옛날에는 땡 했는데 지금은 띵똥이랍니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경기도 연천군의 잡종지인데 분묘가 많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잡종지는 농지적 문제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농지적 문제는 뭐 전답 가수원 외에는 없어요. 전답 가수원, 임야, 잡종지 이런 건 농지적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전답, 자, 본 게 제목이 뭡니까? 잡종지, 잡종지. 이건 상관없죠? 지분이다, 절반에 떨어졌다. 자, 봅시다. 도입이 되겠는가? 자, 토지인데, 지목은 잡종지고 265평의 은평세무서에서 분묘 수기가 있더라. 절반에 떨어지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까지 응찰하시면 된다. 자, 묘가 잘 서가 있죠? 이 묘라도 내가 보니까 상당히 관리를 잘한 묘가 있어요. 그런 데는 더 살아가겠죠.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보니까 비석도 없어. 찾지도 못하겠어. 무연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연고 묘가 오히려 더 또 좋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뭐 신문에 공고 2번 하고 이러면은 이제 납골당 옮기고 뭐 이러면 다 됩니다. 절차상으로. 물어보니까 무연고면은 한 개 보통 150만원, 10개만 한 1,500 주면은 자, 각 묘가 많은데 이 비석이 없어. 얹고 벗기는 뭐 자풀을 많이 입고 보니까 묘는 묘인데 주인도 모르겠어. 주인도. 그럴 때는 묘 전문 업체에다가 오시거든요. 물어보니까 한 개 한 150만원 정도 주면 10개가 한 1,500 주면은 제가 알아서 합법적으로 다 해갖고 구청에 합법구청에 연락해서 3개월 6개월 되면은 다 인양을 해서 다 해준대요. 아시겠어요? 유연고면은 묘가 있는 거는 이제 한 기당 한 600 정도 줘야 된대. 그럼 10개 있으면 6천만 줘야 되는데 무연고는 1,500이니까 싸다 아닙니까? 싸게 막 협상해서 된다. 유연고가 좀 힘들대요. 사람이 있으니까 힘드는데 이제 잡습니다. 요거는 상실 관리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공매를 당하는 사람은 빚이 얼마나 되는가? 빚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지분이죠. 지분인데 아마 2분의 1인가 그러는데 자, 빚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요 큰 게 하나 있네. 은평세무서 2억 7,600. 자, 집안에서 요거를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빚이 많습니다. 세무서 본께는 알아본께는 2억 얼마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 행정이나 가족들이 여기에 공유자들이 신경을 쓸까 못 쓸까? 안 쓸 겁니다. 그만. 아이고 뭐 사받다가 그만 아마 절대했구나. 놔둬빼라 이 됩니다. 놔둬빼라. 아이고 뭐 놔둬빼라. 빚이 뭐 3억인가 뭐 세무서가 2억 5천가 있다 근데 그 누가 그 갖고 그거 정리할 겁니까? 놔둬빼라. 신경 아무도 안 써요. 그리고 또 이제 차남이 신경 쓰면 차남 배우자가 당신이 말로 신경 쓰노. 형님 누구 있는데, 뭐 놔둬라, 당신이 막내가 또 돼갖고, 뭐, 어떻게 신경 쓰고 있나, 돈도 없는데, 1700, 이름이가, 이랍니다. 자, 그래, 낙찰 받아요. 받아면 우리는 뭐 합니까, 소송하죠? 공유를 하자고 소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매는, 이게 농증을 안 주면 아까처럼, 농지 이렇게 답을 딱 주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기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또 뭐 실된 소리 생각하면은 또 등기 써서 자꾸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돼. 농증 못 받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예쁘게 딱 써주면은 그만 등기 써서 그만 등기 이런 거 보고 에이 찍어줍니다. 찍어줘요. 반려증 받아도 자 그래서 요것도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해보면 멋이 늘어요. 자꾸 해보면은. 그럼 여기 관리가 잘 되더라. 그럼 당연히 사겠죠. 그럼 지금 사면은, 여러 3,500에 사라 그러면 저거는 살 거라고. 아까 본 게 빚이 아까 한 사람이 2억 5천씩 있으니까 손은 못 댑니다. 어이구, 빚이 이거. 지금은 이제 내용을 보내가지고 소송하자 사고 사면 선산인데, 그것도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집합하라 그거 가족들 한 7, 8명 되대. 그 법정에 다 모여라 그러면 그 일하기 바쁜데, 안 그래요? 원장님 강해야 되는데 법정을 해. 그럼 나 어쩌면 하면 강의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요강이 뭐냐 감정하고 사과래 다 정리 다 됐으니까 그냥 내가 내 인감만 주면 되니까 감정 강의만 주면 너가 주겠대. 그러면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 또 세금 때문에 두 사람 명의 사는 것이 좋겠다 그죠? 1인당 250 빼주는 게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부부간에 엄청나게 떨어졌겠다. 자 임야에 부묘 많다. 문제 없죠? 농지만 문제가 있죠. 농증에 대해서는. 자, 임야 봅니다. 임야. 경기도 동주천에 2,700 들었대. 많이 들었다, 그죠? 2,700. 이거 많이 들었네. 그래서 오늘부터 묘지만 전문해보세요. 묘지만. 1,000만짜리 300들인 거. 계획가리지고 도로 아까 물은 거 있죠? 아까 사랑매 보기에 도로 잘 물었대. 그죠? 지분이 나오고. 그런 거 잘 연구해 놓으면은 소송 걸면은 그만 아마
난리가 나죠, 저쪽에서. 자, 공매에 가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 나왔는데, 뭡니까, 지목이? 임야, 묘가 많다. 지분이 된 말이죠. 지분입니다. 근데 금액이 많이 들었어요. 25%. 어우, 많이 들었네. 자, 6분의 1 지분을 제가 써놨네. 그런데 이 보니까 6분의 1 730평인데 1억짜리가 25%돼, 25%. 많이 떨어진 거죠. 기분 좋으면 1300도 판대요. 12%도 판대요, 12%도. 느낌 어때요? 묘가 좀 있다, 그죠? 묘가 좀 있고, 전에는 묘가 있으면은 다 도망갔어요. 법이 그 지로주라 작년에 4월 달에 전합의체 그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묘 있으면은 뭡니까? 이장 하나서도 못하고, 지로도 10원도 안 나오고, 나는 그냥 명의만 이면 이따 있고, 누가 살 사람도 없고, 판호할 게는, 묘 저거 해결하는 게 해결이 됩니까? 저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잘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로도 달라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조금, 자, 요 보면은, 이럽니다. 이거 원장님 좋은 거네. 왜 했더니, 요 길 놓으면은, 요 뭐 주유소 만들고 짜고, 애는 똥으로, 그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칠순된 여기, 진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수강을 왔어요. 이런 거 샀어요. 그 누가 살았거든. 경매 전문을 한 사람이. 샀는데 내가 본게는 이런 거라. 아이고, 그거는, 저 지하에, 100m 지하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거는. 뒤에 주유소, 평생 가도 주유소 안 놉니다. 주유소 도로. 자, 우리 지하 터널은요, 입구하고 출구만 보상금이 나와요. 중간중간에는 전혀 안 나와. 손은 10원도 못 받아요. 입구 딱 들어가는데, 출구 나오는데, 그거만 이제 보상이 오죠. 안에 위에 산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거는 직감적으로 보고, 저거는 물론 도로 너무 들었죠. 자, 이게 도로입니까? 뭡니까? 잘 보세요. 밑에 뿡 뚫려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인데, 위에는 도로가 아니잖아, 지금. 터널 위에 있는 거. 산에 지나가면서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요건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어디 팔아먹나, 그러면은, 어디 판다고 여기 낙찰받아 뭐? 옆지. 요 팔아야 돼. 절에다 팔아야 돼. 아이고, 절에 이제, 딴 소리 하지 말고 요 사게. 사가지고, 여기, 안에, 낙골당 만들든지. 그죠? 절에다 팔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많이 떨어졌다. 재산 명세를 보니까 집안에서 저거를 손을 대려고 쭉 보니까, 아이고,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이고, 이거 뭐고, 무엇이? 의정부 세무서, 개인, 재산, 법인, 갖다 보잖아. 하나 빼비고. 그래도 1억 한 몇천 되죠? 1억 한 3, 4천 됩니다. 그 집안에서, 아이고, 나 높여라, 그냥. 그죠? 나 높여. 그러면 이제 놔두라니까 그냥 손을 못 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유자가 많이 있는데, 서울 사람도 있고 많죠? 많이 있는데, 이제, 놔둬라. 내가 낙찰 받았어요. 얘를 받았어요. 소송 걸어요. 그러면은 또 시끄럽죠, 집안에서. 그러면 담은 막 5,400만원 받아도 연수익률 100% 오잖아요. 그죠? 괜찮은 부분. 자, 임야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알죠? 그냥 낙찰 받습니다. 자, 13번. 공매 농지에 분묘가 많다. 이건 또 문제가 있어요. 공매 농지에 분묘가 많다. 마이너스 1, 2, 5, 3, 1, 마이너스 001. 자, 봅니다. 포천에 농지인데 180평, 이런 지분 아니네요. 포천에 그냥 농지인데 180평에 놓은 공매다. 그죠? 자, 농증이 필요하대요. 분묘기지권. 자, 우리 공매는 농증을 잔금 넣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60일 이내 보통 하죠.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여유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묘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농지가 아니고, 아까처럼, 예규에 아까 2호, 좋다 그런 거 있죠. 사실상 농지한테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그냥 이 등기관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조금 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평수가 이렇게 크노?
지금 요가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요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뭐 있는 것 같는데. 그래서 잘 보시고, 나중에 감을 잘 잡아야 돼. 저기서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거를 잘 점을 쳐가지고 여러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농증을 안 내주더라고 하면 잡아요, 농증. 자, 이런 게 있어요. 2014년 판례 보신 게 있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해서 대금을 납부했는데 매수인이 농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중에 그게 이제 농증에 발급 안 됐어요. 안 넣어가지고 이제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60일 지나고 막 1년 끄었어요. 끄다 보니까 원 소유자가 가압류 채권에서 경매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될 수가 있겠죠. 소유자가 살아있으니까. 왜냐면 이전 안 하고 막 처방 안 하고 한 1년고 막 농지 안 놓으니까 막 아이고 막 놔둬 빼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소유자한테 뭐가 농지도 있어. 그렇게 빚이 채권만 사면 또 그거다가 가압류하고 경매를 닦아 넣었어요. 그 경매 민사집행 절차에서 낙찰자가 농증을 발급을 받고 그때는 경매니까 또 아까 됐죠. 그죠? 돼가지고 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매에 낙찰받은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서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네. 그럼 이거는 적합한 경매 낙찰자는 적합한 소유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지는 뭡니까? 낙동은 오래돼 버리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지 돈을 넣었는데 받아간 사람이 있겠죠. 예를 국가다 그러면 세무서 상대로 해서 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이 소유권은 이제 받긴 힘들어요. 소유자가 되긴 힘들다. 뺏겠다. 소유권을 뺏겠다는 거. 자, 이해가시죠? 너무 낙찰을 받고 그냥 처분하면 안 됩니다. 공매에서 낙찰받고 막 1년, 2년, 3년만 놔뒀으면은 그 사람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넣어가지고 또 낙찰에 비면 오래 잘 되고 나는 가면 돈을 받으려고 옛날에 은행이 뭐 또 좋죠, 그죠? 은행 같은 뭐 다 돌립니다. 근데 이제 황현지가 아까 배달 받았어. 1억을.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나 안 줍니다. 안 주고, 난 자꾸 도망간다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자, 14번입니다. 경매에서 이런 좋은 책자가 뭐 추천할 게 없으면 경매 업무 편남이 좋아요.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면은 이 파일이 바로 다운됩니다. 다운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 아니면 해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제목은 경매 업무 편남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쉬워요. 그 뭐가 좋느냐? 자, 우리 책은 경매 책은요 거의 95%가 밖에서 쓴 책입니다. 내거든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나 법원에서 쓴 책은 몇 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한 요런 거 경매 자, 저도 요거를 책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디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책이 들었죠. 두껍진 않죠? 이 책이 보면 좀 쉽게 써놨어요. 쉽게 써놨고, 그 다음에 경매계에 가보면은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죠. 요거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바이블입니다. 이거는 2003년도 나오고, 2014년 나오고, 또 작년 또 새로 나왔어요. 요 두 권이 아주 상세히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파는 데 물어본 게 105,000원. 두 권에. 그러면 택배도 포함해서 배달이 되고,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시면 연락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경매무 편남 이게 왜 좋냐면은 법원에서 쓴 책, 법원에서. 자, 그럼 농증 안 구했어요. 그럼 아까 농증 안 구하면 뭘 쓰죠? 보증금. 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131페이지 보면요. 농지 매각의 경우에 대장 소관청에서 농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사실상 이제 이야기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 묘가 많다 해서 농증을 발급 안 해줘요. 거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법원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10% 몰사득했죠. 이럴 때 얘기입니다. 이는 소재지 관서가 농증 발급 거부 사유로 들 수 없는 것을 더 사실상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무에서는 농증을 제출 안 했으므로 보증금을 몰수한다 하는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불허가 후 보증금을 몰수한다 하는 1번 기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신고, 여러분 낙찰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증금 몰수의 특별 매각 조건을 정했더라도 매각을 불허가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 후에 특별 매각 조건의 취소를 시키고 매각과 매수 기재된 농지증 필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불법 행질 변경된 부분은 낙찰자가 원상 회복 앞으로 이전하더라도
할 의무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다시 경매를 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자기는 뒤에 구자 견해가 맞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요거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어쩌냐고 불허가 되더라도 요거는 낙찰자 기사가 아니고 원래 여기서 봤죠. 행정관서에서 발급 거부 사유로 들 수 없는 것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부당히 거부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주자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강생들 가끔 또 전화 와요. 원장님 또 요 춘천에 요 어디 뭐 천안에 법원은 10% 안 돌린다고 짜면 됩니까? 하면 요걸 내 복사해줍니다. 알겠죠? 요거 하고 다 똑을 하고 반환해간 그런 사례를 또 찾아오래요. 그럼 내가 찾아줍니다. 또 2개 정도. 법원 보안금 반환 신청서 불허가 돼가지고 뭐 탕한 그런 가끔 찾아보면 있어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는 자 결론은 그래요. 농지 낙찰받고 10%를 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동안 쭉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그동안 내가 요 학원에 13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는데 뭐 10% 띄었습니다. 울고 눈물 흘리고 수강생 못 봤어요. 다 받아왔습니다. 알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입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 전화했을 때 면스특위가 농지 발급 되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야 돼. 아, 덜 받 죽겠네.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른다고. 된다 그러면은 전화니까 안 된다 해. 농지인데. 정말 안 되면 죽어도 안 된대. 지 손에 장을 짜지래. 장을 찌지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웃어야 돼. 전화 끊고 웃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막 떨어지죠? 몇 분 더 떨어지죠? 그때 살짝 잘 받고 아까우면 이제 반값에 사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지목은 농지나 집행법원이 농지법상 농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법원 도서관의 이런 실무연구에서요. 김태창 사법 등기심의관에 써난 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은 뭐 농지에 대한 일등의 사람이 관서에 농정 발급을 했으나 신청했으나 관서가 불법 행제를 변경돼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실무상 가장 고민거리로 등장한다. 저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재지 관서의 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서 근거한 위 거부 처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면석이가 쓰고 있는데 상당수 법원에서 1등인 사람이 위 사항이 기재된 거부 처분을 제출할 경우에 10% 몰수의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동일한 매각 조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 자, 다시 줄칩니다. 이를 반환하고 동일한 매각 조건으로 세매각을 실시하고 있는 것. 대부분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돌리도록 할 때, 돌려줄 근거 없는데, 그러면 요거를 줄치해 주면 됩니다. 법원에다가.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등기심의관이, 요 김태창 씨라고 사법 등기심의관이 써난 이 책자에 보면은 대부분 법원에서, 상당수 법원에서, 그죠? 이를 반환하고 동일한 매각 조건으로 세매각을 실시한 것도 파악됐다. 대부분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돌려주나 하느냐. 당신은 왜 그럼 뭐 안 돌리고 다른 사람 다 돌려주는데 당신만 안 돌리면 뭐 무슨 근거로 안 돌려주느냐고. 다 돌려주고 있다고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따지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도 법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경매는 더 편해요. 공매보다. 공매는 또 이전 안 되면요. 경락자금 대출도 안 되죠. 소유권 이자 아예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은행 대출도 못 받고 낙찰을 받고 지금 10분은 걸어놨는데 대출이 안 돼. 이자 안 된다고. 그죠? 그럼 뭐합니까? 10분 띄어야 되죠. 경매는 그런 일 없어요. 띄일 건 없는데 공매는 낙찰 받고 10분을 걸어놨는데 90분 내려고 하니까 목적이 안 오니까 이자 안 되니까 은행에서도 뭐 하락하다가 막 먼지 대핍니다. 아이고 그러면 결국은 막 10분만 걸고 막 시간 지나가 버리고 잔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뛰는 거죠, 방법은. 맞아. 공매를 더 주면. 자, 15번입니다. 농지 민원 사례지. 요것도 책이 좋은 겁니다. 농지 민원 사례지, 농지 의무 편납. 요거 두 책자가,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가면 있습니다. 그 가면 검색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 해서
책을 편집을 하든지 보듯이든지 가지고 파일을 딱 저장해가지고 농지대에서 깊게 공부하실 분은 15분도 틀려요. 자, 더 깊게 공부하실 분은 이거 써놨더니죠. 16번에 써놨네. 농지 미는 사례지 농림수산식품부 있다. 2018년도 이런 책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농지에 대해서 농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좋은 이야기. 자, 17번 봅니다. 17번은 불법 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 해서 쭉 뭐 써놨습니다. 또 오른쪽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애매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가능하다 일어났으니까 뭐 가능하다 농증을 뭐 가능하다 뭐 써놨는데 이게 시비 많이 걸립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국회 도서관에서 황경진 경매, 황경진 MPL 이렇게 검색해보면 5개나 검색이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위를 맞이하는데 석사, 박사를 맞췄대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가서 검색하니까 사위 이름을 넣었더니 책이 안 나와. 그럼 뭐하고 졸업했다고요? 술 먹고 졸업한 사람. 졸업 때 2가지가 있어요. 시험을 쳐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있고 석사, 박사 논문을 취하고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치가 하는 사람은 석사 논문이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 사람은 요거를 많이 했구나. 알겠어요? 옆에 거부들을 좋아했구나. 그죠? 논문을 쓴 사람이 진짜 병입니다. 논문을 써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 때 다에다 점을 탁 찍고, 점 없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 찍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할 때 중간에 자 봅니다. 물어보자. 해당 사항 없음 이게 맞습니까? 없음. 두 번째 이게 맞습니까? 이게 1번 2번 뭐가 맞습니까? 여기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중간에 갈 때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할 때 중간에 없습니다 할 때는 니은자가 맞아요. 중간에 올 때는 섬이고 뒤에 올 때는 해당 사항 없음 할 때는 없음인데 꼭 보면은 여기다가 시어 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저는 많이 찡그립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써봐야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칸마 친다 안 친다? 그러나 답은 이게다. 이럴 때 그러나 칸마 뒤에 넣는다 안 넣는다? 없어야 맞습니다. 그냥 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 때는 또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국회 도서관 가서요 황경진 경매를 치보니까 이렇게 해서 무엇이 막 나오네. 그죠? 나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나와야 맞는 거지. 강사가 뭐 책도 안 놓으면 그거는 강사가 할 수도 없어요. 자, 네이버 가서 책을 들어간다고요. 국회 국회 도서관 갑니다. 주로 요거 가서 여러분이 원장님이 공부를 좀 한 책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싶으면은 요 검색어 있죠. 여기서 황경진 경매 이렇게 칩니다. 치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 뭐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실전 사례 320선. 자, 있었죠? 이 책입니다. 이 책. 자, 보시죠? 320선.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온다. 3번에 보세요. 3번에. 2번 따블 된 것 같고요. 3번에 보니까 또 뭐 나옵니까? 이게. 처음에 요거 썼어요. 요거. 처음에 요거 썼습니다. 동화전가. 그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쓴 것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 이제 720선에 밑에 내려가면은, 720선 어디 갔습니까? 320선이 있고, 노하우 있고, 자, 요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게 여기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농지증에 관한 연구.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요거를 우리가 논총에 논총. 한 35페이지 되는 소논문. 이는 박사 과정에서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지. 요것도 통과 안 하면은 박사가 또 될 수가 없어요. 박사 나이를 보고 닦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절차 다 그치. 논문 쓰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의 이 논문에. 근데 박사 MPL이 없어요. MPL은 여기서, 또 MPL 치면 나올 겁니다. MPL. 치면은 또 무엇이 나온다. 여기 있죠? 부동산 담보부 불채권의 투자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여기 있죠? 박사. 있죠? 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문제는 출력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서는. 자, 그럼 출력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RISS. 키스가 아니고 리스. 자, 리스 갑니다. 리스 가서, 여기는 출력이 잘 돼요. 여기서 가셔가지고, 보고, 아까 그거는 국회 도산을 가보면은 주로 경남대 도산을 가야 이 것이 거쳐서 했는데, 여러분들 보기 힘들어요. 볼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리스에 가서, 황경진 경매 해가지고, 뭐, 논문이나 단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오히려 RISS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요 가면은, 제도의 이건 석사 논문이죠. 공매, 경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 다음에 MPL 있죠. 그럼 원문법 경영이죠. 요거 누르면 다 나옵니다. 요거 누르면은 이제, 나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자, 나오죠? 그죠? 볼 수 있고 프린트 됩니다. 되고 다 됩니다. 근데 박사 논문은 이렇게 5분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보면은 5명 중에서 이제 털면서 하면은 이제 표절도 많이 하죠. 저는 표절한 거 없습니다. 전산 넣으면은 바로 나와요. 표절한 거 10% 이내다. 지금은 전산에서 10% 넣으면 안 됩니다. 10% 이내에서 어느 정도 법률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표示되거든요. 10% 나와야지 10%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프린트 됩니다. 프린트 하시면은 프린트 돼요. 저장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회 도서관에 간다 여기 있네. 요거 제일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320선, 그 다음에 쓴 것이 720선이고, 요거를 또 수정해 가지고 다시 또 쓸 겁니다. 요거는 구정 때. 그래서 여러분들 구정 때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시간이 빌 겁니다. 수업 시간이. 다시 써가지고. 그 책을 좀 하려고. 30페이지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정확하게 이런 강의를 하려고 또 그래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간다고요? 19번. 요 가세요. 요 가서 한국 RISS 가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 이런 거 있죠? 법정상권, 유치권 공부를 좀 돼야 되겠다. 그럼 그거 넣으면은 자료가 많이 나와요. 석박사 논문이 쫙 나오고, 뭐, 온만 책자 다 나옵니다. 그럼 그래서 보시면 좋다네. 할 수 있겠죠? 자, 요까지만 하고,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번에 보시면은, RISS, 요 가서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거 검색해서, 출력도 되고, 리딩, 라이팅, 뭐, 다 됩니다. 저장도 되고 하니까 좋다는 얘기죠.